그런 면에서 볼 때 리플은 비트코인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말하는 송금과 리플이 말하는 송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제3자의 보증도 필요 없죠. 여기에서 저기로 비트코인이 이동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단순합니다. 2021년 11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동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XRP는 다릅니다. 리플 역시 탈중앙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리플이라는 기업이 분명히 만들었으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리플은 기존의 은행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금 이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제 내일도 최대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항상 나가실 때 꽁꽁 싸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이게 건강한 게 최고죠. 이게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아프면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무튼 이러한 추운 날씨에 크립토 마켓도 꽁꽁 언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96% 하락한 17,664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82% 하락한 1,286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77%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4.13% 하락한 0.087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8.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5%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이제 이와는 반대죠. 비트 이더와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62%를 나타내면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 새벽 FOMC의 발표로 인해서 이 자산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논쟁이 붙게 됩니다. 과연 내년이죠. 2023년 주식을 비롯한 이 자산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FOMC에서 연준 의장 이 제롬 파월의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2023년에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8의 마이클 반데 포페이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되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제 트윗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FTX 사태로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에서 15,600달러로 하락을 했다. 현재 6월 저점보다 약간 높은 1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약세론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신호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게 됩니다. 이 반대 포페의 경우는 추가적인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시장의 저점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고 17,400달러만 잘 지켜준다면 이제 2주 안에 25,500달러를 향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추었는데요. 현재 이번 FOMC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금리 기조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네,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FOMC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나 불안과 같은 키워드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이 이 2023년 또한 이제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SM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이번 파월의 매파 발언에 이탈하는 투자자들은 너무나 경솔하다며 일침을 날리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연준이 말하는 수치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치들을 볼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 이렇듯 비트코인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이번 FOMC에 대해서 여러모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2023년은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추이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기적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센티멘트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밑에 있는 코멘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재 100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수, 즉 고래들이 지난 9일 동안 7억 2,600만 달러, 하나 약 9,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 코멘트를 보게 되면 USDT와 BUSD 그리고 다이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매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고래 주소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온체인 데이터 중에 SOPR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위의 차트는 단기 SOPR 데이터를 나타내며 이 밑에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SOP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기 SOPR은 1시간 이상 155일 미만 동안 보유된 코인에 대해서만 계산한 지표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한 코인에 대해 과거 거래 시점 코인을 보유한 뒤 거래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받는지 나타내어 보여주는데,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단기 투자 시 수익을 본 코인의 비율이 높으며 1 이하라면 손실을 본 코인의 비율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 투자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OPR 지표도 지난 5월달 이후, 지난달 5일 이후에 처음으로 1이라는 수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현재 이를 근거로 하락 추세일 때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은 일시적인 현상, 가격 되돌림으로 볼 수 있으며 숏 포지션의 진입의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였던 2021년 11월부터 단기 SOPR 지수가 1 이상일 때는 숏 포지션 진입의 최적의 타이밍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들의 경우는 이 정확한 가격을 맞춘다라는 느낌보다는 가격의 흐름을 읽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만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여러 개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죠. 이 영상을 통해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을 자주 올릴 생각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이 이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만큼 이 XRP 리플의 위치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 XRP의 코어 팬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다소 XRP의 위치가 조정된 것이 사실이죠.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리플이 200원에서 300원 하던 시절과 지금의 400원대, 500원대의 가격은 사실 큰 임팩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반면 이 비트코인은 미친 상승을 했었고 이더리움 또한 가격 상승과 함께 POS 전환이라는 히스토리를 썼었습니다. 이 리플이 송금에 쓰인다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속도 이슈는 지금 와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개인의 송금 문제는 XRP가 아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트론이나 스텔라 루멘 또한 대부분의 거래소에 존재하며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제 엘살바도르가 작년이죠. 2021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화폐로 인정하고 이용하면서 결국 어떤 기관이나 국가든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 다른 알트코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리플은 비트코인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말하는 송금과 리플이 말하는 송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제3자의 보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저기로 비트코인이 이동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단순하죠. 이제 2021년 11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동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다릅니다. 이 XRP 역시 리플 역시 탈중앙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리플이라는 기업이 분명하게 만들었으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만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리플은 기존의 은행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금 이동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이 리플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은행 사이에 송금에 개입을 합니다. 이제 스위프트망이 아닌 리플의 ODL을 이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이 ODL은 코인 거래소를 뜻합니다. A 국가의 은행에서 B 국가의 은행으로 송금할 때 그냥 XRP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ODL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리플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ODL을 통한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과 리플이 말하는 송금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리플이 말하는 볼륨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리플 소송을 꾸준히 추적해온 변호사 이 존 디튼의 경우는 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송이 빠르면 내년 3월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이 지긋지긋한 미 SEC와의 소송 또한 대단원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흘린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XRP의 가격은 못해도 $2까지는 상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 이제 $100에 도달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2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장 상황 속에 충분한 위안이 되겠죠. 이제 소송 종료의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무언가를 꾸준히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드물듯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아주 적은 양의 공부만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는 이유를 물으면 이제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게 되죠. 그건 이제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몇몇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이것을 자신의 생각처럼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2017년 말에 들어왔고 한때는 시장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쳐다보기를 멈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이죠. 2021년도부터 다시 시작된 불장을 보면서 2018년부터 느꼈던 고통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을 실감하였는데요. 2021년 불장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때는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 코인을 사면 그냥 쉽게 오른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 크립토 업계가 어떤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제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이 온체인 데이터를 비롯한 많은 데이터들이 추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비트코인 기준으로 16,000달러, 15,800달러대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죠. 물론 이후에는 이제 박스권 횡보와 의미 있는 수준의 작은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2023년 불장이 무조건 온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하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깨우친 사람처럼 구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1년을 잘 버텼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까지 물을 잘 탄다면 원금 회복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독립과 같은 것은 쉽사리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예적금 같은 대체 상품들이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이 크립토 뉴스는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하루만 놓치더라도 완전히 세상이 변하는 수준이죠. 그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그러니 크립토를 리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하며 그 안에서도 자기 확신이 필요한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개인적으로 게으른 투자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두고 알트코인이 막 오르려는 시기에 매도하면 되는 쉬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티고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다. 이는 저 또한 항상 경계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자산 시장에는 명확하게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계속 상승하는 자산이 없듯이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자산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시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또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